앞에서부터 질문 받을게요. 67쪽에서 질문 있나요? 없으면 68, 69 없으면 70, 71 310번 자, 310번 볼게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한 점을 잡고 이렇게 평행 사변형을 그렸대요. 얘네들의 한 변의 길이가 8이라고 했을 때 사각형 DBEF의 넓이가 15라고 합니다. 이때 BD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여기가 D예요. 그러면 BD의 길이를 내가 미지수로 둬야겠지? 그래서 이 길이를 X라고 둡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8-X일 거야. 근데 얘는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형 ADF도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어서 여기도 8-X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높이 아니 이거 넓이를 구할 건데 자, 저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얘를 밑변으로 하고 얘를 높이로 하는 걸로도 구할 수 있긴 하지만 내가 반대로 얘를 밑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높이로 하는 넓이로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이는 x 곱하기 8-x겠네. 그래서 넓이는 이거 곱하기 이건데 이게 15가 되도록 하는 x를 구하시오. 그래서 오른쪽으로 다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는 0이어서 x는 3 또는 5가 나와요. 자, 문제에서 BD의 길이가 더 짧으래요. BE보다. 그러니까 길면 안 되니까 x는 3이 답입니다. 그렇죠? 자, 71쪽까지 없고 72, 73페이지 24번? 19분. 아, 19번 또 19번 볼게요. 2차 방정식 a제곱 마이너스 9의 x는 a 플러스 3이 제곱이네. 두 실근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만약에 a제곱 마이너스 9가 0이라고 재봅시다. 즉,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알 수 있는데 a가 그냥 3인 경우는 얘는 0x제곱은 6이죠. 그러니까 해가 존재해요, 안 해요?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3이면요 0x제곱은 0이니까 이때는 해가 무한히 많죠. 그럼 나는 이게 원하는 조건이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돼야 돼? a제곱 마이너스 9는 0이 아니어야 돼.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나눌 수 있어요. 이제 x제곱은 뭐가 돼? a제곱 마이너스 9분의 a 플러스 3인데 이거 합차 인수분해 해주면은 a 플러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3이니까 a 플러스 3은 0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a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죠. 자, 이제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떤 수의 제곱이 어떤 수가 나왔어. 이 수는 근데 아직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내가 모르겠어.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얘는 제곱이 양수가 돼야 될까요? 음수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양수여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다. 그러면 a-3이 양수가 되겠죠?
a-3은 양수이므로 a는 3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10보다 작아요. 자, 이런 자연수겠으니까 10에서 3 빼고 하나 더 빼주시면 되겠죠? 답은 몇 개다? 6개가 나옵니다. 4, 5, 6, 7. 됐고요. 자, 73페이지까지 없었죠? 그러면 74, 75, 335번에 답만 불러주겠습니다. 35번에 1번. 다음에 질문? 35번이요. 35번이랑 40번 질문. 저 342번 답 한번만 불러주세요. 42번에 3번. 35번이랑 40번 볼게요. 자, 35번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4제곱 마이너스 4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베타 5알파 베타 이 값 쓸 거 하세요. 자, 우리한테 구하려고자 하는 값이 너무 많아. 일단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근각계수 관계도 쓸 거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 해 저것도 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알파를 대입을 하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2는 0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적힌 이 식을 얘로 한번 나눠볼래요. 그럼 뭐가 될까? 자, 이거 나눌 거니까 알파 4제곱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알파 제곱 알파까지 쓸까? 알파 쓰지 말자.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항상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몫이 여기 생기고요. 뺐으니까 이렇게 생기겠네. 자, 그러면 여기는 하나 더 빼. 그럼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네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2 알파였어요. 됐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밑줄 친 식이 마이너스 2 알파였어. 그리고 우리는 바뀌지 않는 식이 알파 빼기 베타 플러스 5 알파 베타였대. 우리가 구하려고자 하는 값은 5 알파 베타랑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겠네요. 그럼 이제는 근각계수 관계 이용해주면 되겠지? 자, 알파 더하기 베타의 근각계수 관계는 뭐였어요? 5. 알파 베타는 몇이었어요? 2. 그래서 여기가 2니까 10, 여기는 빼기 5니까 10 빼기 5는 5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요 방식은 알파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최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는 0이라는 사실 이용해서 얘로 나눈 나머지가 몇 알파일까? 어차피 0으로 묶여지니까 나머지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되고 나머지 식을 정리를 해서 근각계수 관계 풀어주면 됩니다. 40번. 자, x제곱 플러스 2m 빼기 1의 x 더하기 6m 마이너스 10은요의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m의 합을 구할 건데, 자, 두 근이 정수가 된다는 게 참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은근히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두 근을 물론 알파랑 베타 놓으면서 알파 더하기 베타도 정수고 알파 베타도 정수다라고 해도 되는데, 아니 합이 정수고 곱이 정수라고 해서 두 근이 모두 정수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근각계수로 놓기에는 부족해요. 근각계수로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근의 공식을 직접 써야 돼. 쌤이 저번에 강조한 거는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항상 통용된 거는 근의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x는 근의 공식 써주면 뭐 분의 2분의 부호 바꿔 1-2m 풀마 루트. 자, 이제 루트 뭐가 나올까?
얘 제곱 마이너스 4얘.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수는 딱 보니까 정수야 아니야? 아니지. 그럼 얘가 정수가 되려면은 얘는 그렇다 치고 얘가 뭐가 돼야 돼? 루트 안에 있으니까. 그치?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네. 그럼 우리는 저 식이 어차피 판별식이니까 판별식을 다시 정리해주면은 4m 제곱 마이너스 28m 플러스 41이죠. 얘가 완전 제곱식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는 수에 어차피 얘는 숫자야. 완전 제곱 수라고 해주면 되니까 k 제곱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쟤를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얘는 누구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었을까? 2m 얘만 봐야 돼. 41은 내가 일단 못 써. 2m과 빼기 7이었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14에 마이너스 28m이니까 그럼 이렇게 써주면은 내가 49가 돼야 되는데 41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빼기 8을 한 거잖아. 맞죠? 그 수가 k 제곱이 돼야 돼요. k는 정수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바꿔주면은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냐면은 k 제곱과 8의 위치를 서로 바꿔서 제곱 빼기 제곱은 몇이다라는 부정 방정식 형태가 나와. 그러면 이거 합차니까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은 2m 빼기 7과 k의 합, 그 다음에 2m 빼기 7과 k의 차는 정수가 돼야 되니까 8의 약수여야 돼. 그럼 어떤 식의 8의 약수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다 쓸 수 있지. 이거는 이제 큰 수라고 쓰면 돼요. 얘가 무조건 큰 수라고 가정하면은 8, 1, 4, 2. 자, 근데 마이너스도 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얘가 더 큰 수. 그럼 이거 4개를 다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내가 이제 이 수를 보면은 어떤 똑같은 수에서 똑같은 수를 더하고 뺐어요. 그러면 그 두 수가 정수라면은 얘네들의 뭐가 같아야 될까요? a 더하기 b랑 a 빼기 b는 항상 뭐가 같을까요? 절대값은 아니고 내가 어떤 숫자에다가 뭘 더했어. 그 숫자의 성질과 어떤 숫자에서 뭘 뺐어. 그 숫자의 성질은 뭐가 같아요? 정수 입장에서는 홀짝이가 돼요.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죠. 홀수 빼기 홀수도 짝수죠. 홀수에다 짝수를 더하면 홀수죠. 근데 홀수에다 짝수를 빼도 홀수죠. 그러면 a 더하기 b랑 a 빼기 b는 뭐가 갖는 거냐면은 홀짝성이 같아요. 정수의 특징이에요. 홀짝성.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8하고 1이 나온다면은 얘네들은 정수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얘네들을 뺄게요. 그럼 내가 여기 좌변은 2K만 나와. 2K가 7이야. K는 그럼 정수예요? 아니야. 그래서 홀짝성이 같아야 되니까 8하고 1은 홀짝이 다르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과 8도 홀짝이 다르죠? 그러면 4랑 2, 마이너스 2랑 4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m의 합을 구하라고 했지. 그럼 내가 m을 구할 거니까 오히려 얘는 이제 더해야 돼, 빼야 돼? 더해야 돼. 그래야 k가 없어져. 그러면 4m-14는 4 더하기 2는 몇? 6.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4는 몇?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14를 더해주면은 얘는 20이고 얘는 8이죠. 4m이 20이려면은 m은 몇이 돼야 돼? 4m이 8이 되려면 m은 몇이 돼야 돼? 그렇지. 그래서 5 더하기 6 답은 7이 되는 거야. 5랑 2만 되는 거야. 그죠?
관계 이용을 해서 부정하나씩 써도 되는데 정확하게 풀 때는 저런 식으로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76, 77쪽 352번에 답 불러주세요. 52번에 12 344번이야. 354. 44번과 54번 질문.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k는 0의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재요. 하지만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7이라고 합니다. 이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k의 값을 구해봐라 했습니다. 우리가 근각의수 관계를 써주면 두 분의 합은 몇이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되는데 절대값을 한 두 분의 합은 7이었대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의심을 해야 되네. 알파랑 베타는 둘 다 양수가 아니었겠죠. 누구 하나는 음수였겠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는 순간 내가 뺀 거고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를 해야 더해진 거네. 자, 그럼 내가 뭐라고 가져갈 거냐면은 베타를 음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나만 음수일 거야 어차피. 그지?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는 부호를 바꿔 알파 빼기 베타는 7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그대로 써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5라고 써주면 됩니다. 따라서 알파는 몇이고 베타는 몇이었어요? 알파는 6이고 베타는 마이너스 1. 그렇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은 두 조건 다 만족을 시키겠죠? 따라서 두 분의 곱은 몇이 된다?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6이 된다. k는 그래서 이 수를 제곱 더하면 됩니다. 37. 그 다음에 빼기 6이니까 31이겠지. 그 다음 54번. 자, 54번은 근해 공식을 내가 잘못 풀었어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근해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잘못 썼대요. 일때 두 근이 마이너스 5랑 3이었대요. 원래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어차피 a 양수라고 가정해볼게요. 우리가 플러스 루트를 해주면은 더 큰 값이 나온다는 거고 마이너스 루트를 하면은 더 작은 값이 나온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내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를 3이라고 하고요.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루트를 마이너스 5라고 가정할 수 있겠지. 그런데 내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원래 두 분의 합은 근각계수 관계에서는 뭐분의 뭐였어요? a분의 마이너스 b. 그치? 그럼 내가 이 두 수를 그냥 뭐 해줘도 돼? 더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a분의 b랑 똑같으니까 3 더하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였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잘못 쓴 근의 공식도 결국에는 두 근의 합은 서로 같은 거야. 근데 곱이 다르니까 실제로는 근이 아니었겠죠. 그럼 곱은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구해요. 곱을 구하려면은 A나 C 중 하나가 결정이 되어야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8, 79쪽. 없어요? 301번에 답 한 번만 보내주세요. 앞에 301번? 네. 301번에
있나요? 자, 그러면 RT를 보고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이 풀 거고 도란도 같이 풀고 2차 방식 2차 함수 나갈게요. 자, 책 옆에 두고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간의 관계.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해주면은 방정식은 항상 늘 영어로 끝나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식은 2차 식으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꼴로 이루어져 있는 방정식 형태고요. 함수라는 형태는 항상 x랑 y의 관계니까 y는으로 시작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y는 2차 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얘를 2차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입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가 도대체 뭐가 있냐라는 건데 여기랑 얘랑 뭐가 달라 그냥 노란색과 연두색만 다르죠.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는 y가 몇이면 돼? y가 0이 되면은 바로 2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지. 그럼 달리 말해서 뭐냐면은 2차 함수에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0이라는 두 식의 교점이 x좌표가 나오겠죠. 누구의 근이다?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두 근이라고 하지 마요. 그냥 근이다. 교점입니다. 교점. 그러면 y는 여기 도대체 뭐야? 그게 x축이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2차 함수와 x축 간의 위치 관계예요. 그거는 2차 함수 식을 그냥 뭘로 보는데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서 판별식이 0보다 커 두 근을 가져 교점 몇 개? 두 개. 그렇지. 그래서 그림이 세 가지가 있을 텐데 2차 함수가 x축과 이렇게 두 개의 식을 가졌다. 그러면 나는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해서 판별식은 그냥 무슨 수였다? 양수다. 두 번째 2차 함수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났다. 접해 때 판별식은 몇이었다? 0이었다. 그리고 2차 함수가 안 만났다. 그럼 판별식은 몇이다? 그렇지, 음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적어도 됩니다. 어차피 책에 다 써져 있으니까 필요한 것만 적읍시다. 요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당연히 변형이 되겠죠. 그러면 2차 함수가 이렇게 나타냈는데 굳이 y는 0과의 교점을 물어보지 않고 내가 뭐로도 물어볼 수 있겠어? 바로 1차 함수와의 위치 관계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적어줄게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이번에는 직선 y는 mx 플러스 n. 자, 이거의 교점. 그러면 얘네의 교점은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을 만들어줘야 돼? 당연히 한쪽으로 다 몰아넣은 2차 방정식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넘겨. ax제곱 플러스 b 빼기 m의 x c 빼기 n 는요 의 근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내가 여기서 그린 거랑 똑같이 해볼게요. 직선이 이런 식으로
얘는 접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얘는 안 만나니까 이런 식으로 끌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식만 변형해주면 되네. 어쨌든 최종 형태는 뭐야? 다 넘겨서 는 0꼴로 만든 다음에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을 써주면은 얘네들의 근의 개수 또는 위치 관계 등을 내가 알 수 있겠죠. 됐지?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얘네들이 두 근이니까 두 근이 b가 몇 대 몇일 때 그런 거 그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대 몇 알파 뭐 이렇게 나올 거야. 내가 놓고 근계관 이용해서 풀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도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A가 양수라고 해봅시다. 자, 즉 아래로 볼록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얘는 실수 전체 범위에서 최대값이 있어요? 최소값이 있어요? 그치. 그래서 최대는 x, 최소 언제? 꼭 지점.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얘는 이제 위로 볼록이죠. 그럼 얘는 최대가 무슨 점? 진짜 그렇지. 다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최소가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것의 기본 성질을 바탕으로 실수 전체 범위는 쉬운데 제한된 범위에서 최소예요. 자, 지금 여기서 제한된 범위라는 거는 내가 일부러 A부터 B까지 이렇게 가정할게요. 여기에서 최소는 어떻게 될까? 근데 형태가 여러 가지가 나와.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거 먼저 기준으로 얘기해 줄게요. 자, 아래로 볼록인 거 기준으로 꼭지점은 노란색 여기 있었는데 A부터 B까지가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첫 번째로 갑시다.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예요. X좌표가. 그러면 최대값은 뭐예요? 그렇지. 최대가 FA 함수값이니까 최소는 뭐예요? FB죠. 그럼 만약에 A부터 B까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돼 있어요. 2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최대가 뭐예요? 지금 셈이 A가 더 높게 그렇지만 사실 A가 더 높은지 B가 높은지 모르죠. 그치? 그래서 내가 그때는 뭘로 비교해야 되냐면은 꼭지점으로부터 가까운 놈이 더 작은 값일 거고 꼭지점으로부터 먼 값이 최대값일 거야. 그래서 최대값은 언제 발생한다? 꼭지점에서 먼 점 이라고 쓰고 최소값은 꼭지점을 이제 포함했으니까 꼭지점이다. 그죠? 만약에 AB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자 이거는 최대가 FB일 거고 최소가 FA일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이 경우는 내가 안 쓸 거야. 결국에는 파란색과 보라색 모두 통틀어서 쓸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최대는 언제 발생한다? 꼭지점에서 먼 점. 영어로 쓰면 좋은데 farthest 뭐 그건 쓸 필요 없고 우리가 그 다음에 최소인 점은 아래로 부르길 때는 가장 가까운 점 nearest 에서 발생을 합니다. 아래로 부르길 때는 꼭지점에서부터 가장 먼저
꼭지점에부터 가장 가까운 점. 그러면 이제 뒤집어 볼게. 자, 이걸 뒤집으면은 언제 최대값과 언제 최소값을 가질까? 자, 꼭지점이 여기 있고요. 파란색인 경우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를 1번, 꼭지점을 포함하는 범위를 2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는 최대가 어디서 발생해요? 우리가 노란색으로 말해볼까요? 먼 점이야, 가까운 점이야? 오히려? 그렇지, 가까운 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최소값은 반대로 먼 점. 그러면 보라색의 최대 최소도 비슷할 거야. 대신 보라색은 최대값이 꼭지점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 블록의 최대값은 항상 무슨 점? 그렇지. 여기는 꼭지점이고 최소는 그대로 무슨 점? 먼 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때 도대체 누가 먼 점이고 누가 가까운 점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책에 없으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개념 노트에 적고 그림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책에서 이런 식이 저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확인해서 내가 필요한 식을 쓰면 됩니다. 보완을 해서. 알겠죠? 자, 그래서 쌤이 2차 함수에서 얘기할 내용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요렇게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활용이 되면은 2차 함수의 최대치수는 시환할 때 보통 범위 구할 때 많이 나옵니다. 그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84쪽 다시 보면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어떻게 되니까 x축과의 그냥 실근과 관련이 되어 있다. 밑에 또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도 내가 넘겨서 ax제곱 플러스 b-mx 더하기 c 빼기 n이라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관계랑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풍셈 비법은 얘네들을 이용해서 근계관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도 있다. 그리고 2번 특히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근계관을 쓰는 이유는요, 판별식을 쓰는 이유는요, 접할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쓰는 거야. 접하는 접선. 나중에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올 거예요. 원할 때도 나왔지? 접선의 방정식. 3차 함수할 때도 나와요. 접선의 방정식. 그래서 접하는 게 수학에서는 중요한 거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아래로 블록일 때랑 위로 블록일 때 누구 값을 가지는지 확인을 했으니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는 식으로 저렇게 써져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규칙을 보자면은 꼭지점에서 가장 먼 값이 꼭지점과 반대 값을 가진다.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지니까 꼭지점에서 먼 점은 최대값을 가질 거고 위로 블록은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질 테니까 거기서 가장 먼 점이 최소값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말한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가 풍셈 비법이 있죠. 시환형 문제는 내가 그 범위를 직접 구해서 써와야 된다. 그리고 4번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는 그냥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라는 소리예요. 그거는 뭐 별거 없습니다. 자, 다 적었으니 이제 문제 유형을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387번. 자, 여러분 풀어보면서 쌤이랑 같이 해볼게요. 자, 이제 이 문제 보자마자 바로 보여주면 돼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몇이랑 몇이었다? B랑 마이너스. 그렇지.
그렇지. 마이너스 2랑 6, 2랑 마이너스 6이야, 마이너스 2랑 6이야. 마이너스 2랑 6이죠? 그죠? 그러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b는 0의 두 근은 마이너스 2랑 6이었다. 근계관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은 4인데 몇 분의 몇이고? 2분의 2. 따라서 a는 8이고 곱은 마 10인데 얘는 몇 b고? 2분의 4이. 2분의 4b 즉 2b니까 b는 마 6. 그렇지. 그래서 내가 a, b값 구할 수 있겠죠? 근계관으로 쓰면 됩니다. 392번. 그러면은 얘는 x축 간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k의 범위를 구하시오니까 판별식을 잘 써줘서 부등식을 표현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우리가 판별식은 어떤 식이 나와요? 짝수 판별식을 쓰니까 4 빼기 마이너스 k, 4 플러스 k가 나오죠? 그러면은 첫 번째 4 플러스 k가 양수, k가 마이너스 4보다 크면은 점 몇 개? 두 개.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3이면은 몇 개? 한 개. 세 번째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면 몇 개? 0개. 안 만난다. 그래서 앞에 써져 있는 k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k는 마이너스 4이다,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잘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 3번 397번입니다. 이제 x축이 아니라 직선과의 위치 관계예요. y는 2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a, b 점에서 만나는데 x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2와 3일 때 a, b 값을 구하시오. 그냥 뭐 해주면 돼? 넘겨주면 돼. 넘겨서 2차원씩 만들어주면 2x제곱 플러스 자 1 빼기 a 1 빼기 ax 플러스 1 빼기 b는 0. 그러면 바로 열고 극의 두 근 마이너스 2와 3을 가지니까 근계관 합은 직접 더해주니까 1이었고 근계관을 이용해주면은 2분의 다시 이거 보고 바꿔서 a 마이너스 1. 그럼 따라서 a는 몇이었다? 3. 곱은 마 6인데 2분의 1 마이너스 b니까 2 곱하면 마이너스 12. b랑 자리 바꿔주면은 b는 1 더하기 12. b는 13. 그래서 ab 곱해주면 몇 나와요? 그렇죠. 39가 나오겠지. 지금 하고 있는 거 계속 반복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되게 쉽다 느껴지면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형 4번 403번 볼게요. 이것도 앞에서 풀었던 거 위치 관계를 나타내시오니까 또 판별식 써주면 되겠죠? 한번 더 해봅시다. 얘와 y는 2x 플러스 k의 위치 관계. 이차 방식으로 나타내 주시고 x제곱 마이너스 4x a로 묶어서 k 더하기 2는 0이라고 판별하시고 짝수 판별식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2네 k 플러스 6이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k 플러스 6이 0보다 커요. k가 마이너스 6보다 크면은 2개.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6이면은 1개. 세 번째 k가 마이너스 6보다 작으면은 안 만나요. 그래서 첫 번째는 k
-10보다 크다. 두 번째는 k가 -6이다. 세 번째는 k가 -10보다 작다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유형 5번 드디어 뭐가 나왔어요? 접하고. 그래서 접한다는 거는 우리가 유형에서 그냥 따로 분리를 했어. 그만큼 중요하니까. y는 -x제곱 더하기 4x -1에 접하고 y 절편은 8인 기울기를 모두 구하래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뭘 몰라? 기울기 모르지? 그러니까 나는 기울기를 가정을 해야죠. 자, 그러면 1차 함수는 쌤이 아까 y는 몇 x 플러스 몇이라고 가정을 하죠, 보통? x 플러스 그렇죠. 그러면 m이 바로 기울기입니다. 근데 이건 y절편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선을 y는 mx 플러스 몇이라고 가정해 주면 돼요? 그렇지. 그럼 내가 가정을 했으니까 이제 이 2차 함수와 직선 위치관계 해주시면 됩니다. 2차 함수가 넘어오면 되겠네요. 그럼 x제곱 플러스 m 빼기 4의 x 그 다음에 8 더하기 1이니까 9는 0이죠. 그러고 확인해요. 접한대요. 접한다고 했으니까 사실 그냥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되고요. 그냥 3배씩 써서 m-4의 제곱 빼기 36은 0을 만족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기울기를 모두 구하시오니까 우리는 해를 직접 구해줘야 돼요. 그럼 이거 풀 때 우리가 어차피 제곱은 제곱이니까 m-4는 6의 제곱이죠. 근데 제곱 그리니까 풀마 6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따라서 m은 4 풀마 6이니까 하나는 -2, 다른 하나는 10 이렇게 두 개 쓰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두 기울기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면은 내가 직접 구할 필요 없이 2차 방정식에 뭐 구해주면 돼? 두 근의 곱만 구해주면 돼.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뒤에 또 그런 거 있을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이제 판별식을 이용해서 위치 관계는 다 알아봤고요. 6번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 풀어보겠습니다. 413번 1, 2, 3, 4 이하에서 2차 함수 fx는 -x-2의 제곱 더하기 15의 최소를 구하시오. 자, 최소는 보통 스몰 m자를 많이 쓰고요. 최대는 대문자 m을 많이 씁니다. 미니멈, 맥시멈입니다. 자, 그러면 쌤이 아까 뭐라 그랬지? 첫 번째 판단할 거는 이거 위로 블록이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 자, 위로 블록의 형태를 머릿속으로 그려주시고 안 그려진다면은 내가 살짝 그려주고 우리는 최소값을 구할 거니까 꼭지점에서 가까워야 돼? 멀어야 돼? 그렇지. 최소는 반대로 꼭지점에서 꼭지점 쓰지 마. 먼 점이다. 먼 점. 쌤이 그 파란색 보라색 가지고 얘기했잖아. 그죠? 자, 그러면 내가 판단해야 될 거는 뭐야? 이 위로 블록에서 추계 방정식은 x는 몇이었어요? 추계 방정식 x는 몇이었어요? 2였죠? 그럼 2에서 먼 점은 1부터 4까지 해서 x는 몇일 때예요? 그렇지. 그럼 얘는 x는 4일 때를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야. 즉 f4는 몇이에요? -2의 제곱 더하기 15니까 11이 되겠죠. 그게 최소예요. 자, 여러분 논리 흐름 이해하겠죠? 그러면 내가 굳이 저거를 그림 자세하게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먼 점인지 가까운 점이지만 확인해 주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유형 7번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 해볼게요. 420번 똑같아요. 1, 2, 3, 4 이하에서
이차함수 y는 2x-1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2x-1 더하기 3의 라지 빼기 스몰을 구하시오. 최대 빼기 최소. 자, 2x-1은 치환을 하겠죠. 그래서 공통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치환합니다. 2x-1을 t라 치환을 해주면은,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치환을 해주면은 항상 뭐를 써야 되냐면 범위를 써줘야 돼요. 치환하자 효범이에요. 자, 그럼 t의 범위가 몇부터 몇 가지인지를 구해줘야 되는데, 다행히도 저 친구는 아직 1차식이기 때문에 그냥 1 대입하고 4 대입해주면은 알아서 최대 최소 나옵니다. 그러면은 최대 최소가 몇이야? 1 대입하면은 1이요. 1이죠. 4 대입해주면 t가 7이요. 7이죠. 그러면은 최대값은 범위는 1 이상 7 이하라고 해줘야 돼요.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얘를 t에 대한 2차식으로 쓸 수 있는 거야.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을 1 이상 7 이하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볼 거야.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서 t 마이너스 2의 제곱 4를 빼버려야죠. 빼기 1 이므로, 자, t는 2가 여기 범위 안에 있죠? 있으면은 최소값은 바로 몇이다? t가 2일 때 나온다. 최소값 몇? -1. 그럼 반대로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가장 멀 때죠? 멀 때니까 t는 몇을 집어넣어야 돼? 그렇지. 7일 때 라지 m은 몇일까요? 집어넣으면 5의 제곱 25 빼기 1이니까 24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25가 되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치환하는 친구가 2차식이면은 여기도 최대 최소 구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최대 최소를 구해봐야 돼요. 2번 써야 됩니다. 유형 8번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요. 그냥 완전 제곱식 이용해주면 돼요. x 따로 y 따로 또는 x, y를 합쳐서. 자, 2x제곱 더하기 3y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y 더하기 9의 스몰 m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x랑 y가 섞여있지 않다는 거 확인했지? 그러면은 x 따로 밑줄 2개 쳐주시고 y 따로 밑줄 2개 쳐주시고 항상 상수항은 마지막에 더하고 빼면 됩니다. 그럼 2x제곱 빼기 4x로 만들 수 있는 완전 제곱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2에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x 빼기 1의 제곱이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해주면은 플러스 1을 한 거니까 뒤에 빼기 2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3y제곱이니까 3으로 묶어주면은 y제곱 플러스 2y네. 얘는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야. 근데 얘도 3을 더해버렸으니까 나는 빼기 3을 해줘야 돼. 됐죠? 그리고 우리는 뒤에 쓸쓸히 남아있던 플러스 9를 적어주시면 앞에 두 식은 완전 제곱식이니까 최소값은 항상 몇이다? 0이다. 그치? 그럼 이 뒤에 있는 수만 숫자니까 9 빼기 5는 4겠죠? 얘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을 거야. 그래서 최소값은 다 몇이에요? 4예요. 근데 문제는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은 만약에 x, y 항이 존재하면은 x 플러스 뭐 a, y의 제곱 꼴이 ky라고 할게요.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뿐만 아니라 x 플러스 ky의 제곱 이런 꼴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복잡하게 나올 수는 없고요. 9번
이제 조건식이 주어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428번. 2x 빼기 y 빼기 3은 0을 만족시킬 때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0의 x를 구하죠. 자, 그럼 내가 저 x, y에 대한 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돼. 가장 간단해 보이는 거. 그래서 대입할 때 가장 간단해 보이는 거는 y는 2x 빼기 3이겠죠. 그래서 y는 2x 빼기 3을 대입을 해줍니다. 여기다가.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해서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10x 빼기 2의 2x 빼기 3 빼기 10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귀찮지만. 자, 그럼 몇 x제곱이에요? 마이너스 x. 그렇지. 마이너스 x제곱. 천천히. 마이너스 몇 x? 요거 앞에는 12x 플러스 10x 빼기 4x. 그렇지. 마이너스 6x. 상수항 9 플러스 6 빼기 10. 5. 의 최대를 구하라는 거네. 마이너스로 묶어. x제곱 플러스 6x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그럼 얘는 3의 제곱을 빼버렸으니까 오히려 더해줘야 돼. 5 더하기 9는 14죠. 자,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3에서 최대값 14를 가진다. 이거 지금 제한된 범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수 xy라고 했죠. 양수 xy라고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14, 그냥 14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조건이 있으면은 내가 위에 있는 조건식에 부합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확인하는 문제가 뒤에 조금 상문제로 나올 겁니다. 마지막, 그거를 이용해서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도형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432번. 길이가 20인 끈으로 가로는 1, 2, 3, 4, 2야. 이게 제한된 범위. 직사각형을 만들 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쓰자. 가로를 x라고 하자. 길이는 20이에요. 넓이의 최대. 난 x는 1, 2, 3, 4이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 얘를 다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가로가 x면은 세로가 뭘까? 그렇지. 세로는 10-x이므로 우리 넓이는 x 곱하기 10-x일 거 아니야. 즉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0x죠. 난 이놈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네. 마이너스에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해줘야 되니까 25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될 거, x는 5에서 최대값 25를 가져야 하는데 이거 지금 범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x를 쳐줘야 돼. 그러면 최대값은 언제 발생해? 1이야, 4야? 4. 그렇지. 가까운 점. 그래서 x는 4에서 최대값, 실제 최대값을 가진다. 그럼 4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24. 그래서 답은 24. 됐죠? 그래서 이러한 느낌으로 아까 앞에 5개는 그 판별식 위치 관계 쓰는 거였고요. 뒤에 5개는 최대 최소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2차 함수는 요거 2개만 잘 해줘도 충분해요. 자, 그러면 쌤이랑 10개 풀어봤으니 여러분도 10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쌤이 문제 번호를 하나씩 적어서 10문제 적겠습니다. 자, 390번. 유형 1번에 390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 2번에는 396번. 최대한 어려운 거 해줘야죠.
다음에 유형 3번은 401번. 유형 4번은 408번. 유형 5번은 411번. 그 다음에 유형 6번은 418번. 유형 7번은 423번. 유형 8번은 427번. 유형 9번은 431번.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 10번은 437번.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90번에 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선분의 길이가 루트 5래요. 그러도록 하는 양수 a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는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일단 두겠습니다. 자, 선분 AB의 길이가 루트 5라는 거는 베타 빼기 알파 절대값이 루트 5라는 거예요. 알파 빼기 베타라고 해도 되고 베타 빼기 알파라고 해도 되는데 이게 바로 차예요, 차. 선분의 길이가.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근각에서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A, 알파 베타도 A니까 우리가 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차의 제곱을 구해줘야겠죠?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몇 알파 베타? 4. 그렇지, 4알파 베타였어요. 자, 근데 베타 빼기 알파는 루트 5였기 때문에 얘는 제곱하는 순간 5였고요. 이 친구는 A 제곱이었고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4A였어요. 이걸 만족시키는 양수 A 값을 구하시오니까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은 A는 5가 되겠죠. 됐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등계감도 적절하게 이용을 해줘야 돼요. 자, 408은 한번 다시 해보시고요. 한 별씩 두 번 쓰면 되니까. 그 다음에 418 한번 볼게요. 자, 0 이상 A 이하야. A도 변수야. 그런데 이참수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6a 더하기 2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양수 a의 값을 구하세요 했어요. 자, 일단 내가 뭐부터 확인해야 줘야 되냐면은 이 친구는 위로 블록인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요놈의 추계 방정식은 x는 몇이었어요? 4. 그렇지, 4였어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얘는 최대값은 어디서 발생할까요? 꼭지점 또는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는다면은 꼭지점에 그치 가까운 점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최대는 꼭지점 또는 가까운 점. 그럼 내가 꼭지점인 경우랑 가까운 점인 경우를 기준으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 꼭지점이라고 해주면은 A가 몇을 포함해야 돼? 4를 포함해야 돼요. 즉
a가 4 이상일 때, 그럼 a가 4 이상일 때는 꼭지점을 포함하는 경우니까 최대값은 a에 대한 식으로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마이너스, 최대값이라고 먼저 쓰지 말고 x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16을 뺐으니까 16을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6a 더하기 18인 거야. 자, 최대값이 뭐 나왔어? 마이너스 6a 더하기 18 나왔죠? 근데 그 값이 몇이 돼야 된대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대. 자, 그러도록 하는 a 값은 몇이에요? 6a는 19니까 a는 6분의 19죠. 자, 문제 조건에 만족시켰어요? 아니었지. 그러면 얘는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는 거였어. 그럼 두 번째였다는 거야. 두 번째 a가 어때야만 저희 꼭지점 포함하지 않아? 4보다 작을 때 포함하지 않겠죠. 그러면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는다면은 가까운 점이니까 가까운 점은 내가 어디서 발생해요? A에서 발생하겠지 이제. 그렇지? 그럼 나 이제 FA를 구해주면 돼요. 자, 여기다가 FA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8A 마이너스 6A니까 2A 플러스 2겠죠? 이 값이 몇이 되면 돼요? 마이너스. 그렇지. 그래서 이거 오른쪽으로 넘겨주면은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에서 A가 4보다 작고 양수잖아 그래도. 그지? 그거 써야 돼. 그럼 A는 마이너스 1 또는 3에서 뭐만 답이다? 3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치? 자, 31번도 해보시고 쌤은 마지막으로 37번 볼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는 한번 스스로 고쳐보고 다음 시간에 질문 받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직각삼각형 ABC가 있는데 AB의 길이가 2이고 BC의 길이가 1인 P가 AC 위를 움직여요. 근데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PB제곱은 이쪽에 있고요. PC제곱은 이쪽에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할까? 우리가 물론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P의 좌표를 x, y라고 해준 다음에 이거 x, y 이거 피타고라스 해도 돼. 근데 우리가 똑똑하게 하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제곱 더하기 제곱은 우리 하프스의 중선정리 공통수학 2에서 저기 평면좌표에서 나와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2배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다. 기억나? 기억나? 자, 그러면 내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얘는 2의 BM 제곱 더하기 PM 제곱이었던 거야. 알겠어요? 네.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은 2배의 BM 제곱 더하기 PM 제곱. 자, 그런데 이 둘 중에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 있습니다. BM의 길이가 2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인 거야. 그럼 나는 뭐만 최소면 돼? PM의 길이가 최소면 돼. PM의 길이는 그럼 언제 최소일까? 그게 바로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에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되겠죠? 그럼 그 수선의 발의 길이만 내려주면 되는데 그 수선의 발의 길이는 B에서 수선의 발 내린 거를 절반 내려주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 길이가 루트 5였으니까 얘 B에서 수선의 발 내린 길이는 루트 5분의 2였을 거야. 그러면 빨간색은 그놈의 절반인 루트 5분의 1이어서 그냥 5분의 1일 거예요. 그래서 답은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에요. 이건 2차 함수로 쌤이 안 풀었습니다. 지금. 그럼 20분의 9겠죠? 2 곱하기 20분의 9니까 답은 10분의 9. 자, 2차 함수로 풀려면 뭐 해주면 된다? 여기 좌표를 뭐 x, y라고 가정해서 여기 몇 이렇게 놓을 수 있다. 알겠죠? 자, 고생했습니다. 이제 잘 해오시고 다음번에 질문 더 다시 받고 그 다음에 또 RT 보겠습니다.